네, 2022년 6월 16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가 했던 탈핵 정책 관련된 사건을 정리하겠습니다.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이 포함된 바로 그 사건입니다. 무조건 반사라고 있죠. 뭐만 하면 탁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조건 반사라 그러나? 어쨌든 반사. 무조건 반사. 백운규 겨누면 김건희 쏜다. 네. 검찰에서 어떠한 형태로 백운규 전 장관을 겨누면 김건희나 윤석열에 대해서 공격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청와대의 대북 한양대 커넥션이 밝혀질 수도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어떻게 북한하고 연결되려고 했는지 한양대 출신 인사들을 매개로 그러지 않을까 제 추측인데 일단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에 갔는데 그때 수행원 중에 일부가 코바나 콘텐츠에서 일했다는 것이 확인돼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총대를 잘 매하는 사람 김어준, TBS 방송의 김어준 씨죠. 김어준 씨가 뭐라는가? 김 여사의 동행 인사 중에는 무속인이 있는 것 같다. 무속인 의혹이 일어났다. 그랬더니 대통령실이 그는 대학 교수다 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그는 코바나 콘텐츠의 전무를 지낸 사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무속인이면 안 됩니까? 저는 무속인들 가끔 만납니다. 뭐 그분들도 보니까 참 애환이 많고 또 하나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무속인들이 자기 문제는 못 풀어요. 오히려 저한테 상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내가 당신 모시는 신한테 하지 그랬더니 그거는 그 영역이 아니라 그러던데 무속인들도 참 애로사항 많습니다. 무속인이라고 마구 공격하는데 조금은 곤란하죠. 네. 그리고 대통령 부인 공식 행사에 친구, 지인, 회사 직원이 왜 사적으로 수행하는가 이해가 안 간다. 뭐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 이런 말을 하는 거 볼 때마다 자꾸 이제 상징 조작을 하는구나 하는데 현직 대통령 부인이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의 부인을 예방하는 굉장히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공식 행보에 왜 이들을 데려갔느냐. 왜 노무현 대통령은 왜 이렇게 자꾸 영웅화 만들고 무슨 희생양인 것처럼 만들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그의 가족이 박연차 씨로 받은 금품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다 책임지고 가겠다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 집 컴퓨터에 써놓고 그리고 봉하마을에 가서 경호원을 담배 사오라고 떠돌리고 난 다음에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거죠. 그런 비리가 드러난 게 비극적일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자랑하고 뭐 띄울 겁니까? 참 글쎄 사람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애달바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자꾸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영웅적으로 만들고 여기 와서 모두가 고개 숙여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광주도 그렇게 자꾸 만들고 있고요.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것 이렇게 했습니다. 박주민 의원도 또 절대 안 빠지죠. 박근혜 정부 시절 헬스 트레이너 출신 상급 행정관의 윤모 씨를 고용한 적이 있다. 대통령을 위해서는요. 의사, 주치의, 기사 많은 게 제공됩니다. 주방장도 셰프도 개인적인 문제를 거의 다 풀어주죠. 그렇게 해서 오로지 국정에 전념하도록. 헬스 트레이너? 글쎄 대통령도 그 바쁜 경무에서 견디려면 체력이 필요하니까 필요할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시비를 겁니다. 그 대통령이 요리사는 왜 두냐고 시비 걸어보지. 코바나 직원들을 채용한 이유와 근거를 밝혀라.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은 지난 대선 때 개사가 사진을 올린 사람이다. 결국은 뭔가 하면은 대통령실이 밝혔는데 그때 수행했던 사람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은 부속실 청와대 직원이다.
근데 두 사람은 옛날 코바나 콘텐츠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냥 자연인으로 따라갔는데 그분은 김건희 여사의 지인, 뭐 친구라고 할 수 있겠죠. 무용과 겸임교수랍니다. 충남대인가. 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부인이 어디 갈 때 외부 인사를 대동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말이에요. 과거 이제 전두환, 박정희 대통령 그렇게 많이 한 걸로 아는데, 예를 들면은 본인이 잘 아는 군부대를 갈 때는 군 지휘관을 같이 전용기나 차에 타고 가면서 물어보고, 또 그게 아니고 잘 모르는 분야 갈 때는 그 분야에 잘 아는 사람을, 사실은 그 일과 상관이 없지만 제3자를, 사적인 사람을 데리고 와서 태워서 설명드리면서 간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큰 문제 안 돼요. 근데 계속 시비를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 사람은 옛날에 개사가 뭐 전두환이 잘한 것이 있다라고 한번 얘기한 다음에 윤 대통령이 그때는 후보 때인데 사과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 개 사진을 놓고 개한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올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다라고 공격을 해댑니다. 무슨 뭐 광주하고 문재인, 노무현은 성역으로 자꾸 만들고 있어.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기 위해서 귤에다가 이렇게 화가 난 모습. 옛날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이제 잘렌스키 세력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세력들이 오렌지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걸 지지하는 것으로 이제 오렌지 대신 귤에다가 화가 난 그림을 그려서 올린 것 같고 또 시비를 걸고 그런 사람이다. 뭐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또 이런 시비 걸기에 안 빠지는 사람 윤건영 씨죠. 윤 대통령이 한 달을 지냈는데 너무 한가하다. 그리고 뭐 자꾸 시비를 겁니다. 뭐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에 간 게 뭐가 어떻다. 그 지금 윤건영 씨 걸 이분은 또 어디에 나왔는가 하면은 매체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아까 이제 김어준 씨는 TBS, 여기는 MBC 이렇게 해서 MBC에 나와갖고 윤건영 씨는 대통령은 9 to 6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은 청와대에 안 들어가고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또 영어 간다고 가고 뭐도 가니까 경호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하다.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다녀서는 또 안 된다고는 말 안 해요. 그리고 대통령이 빵집을 가든 뭐데 가든 그냥 가만히 두면 될 것 같은데 또 그거 하나하나가 메시지인데 또 어떻다고 자꾸 그럽니다. 그리고 시비를 거는 게 뭐냐? 죄밍을 겁니다. 대통령 행사장에 가시면 여러분 핸드폰들이 전화가 안 옵니다. 그리고 걸려고 하면은 또 내가 거는 저쪽 상대방이 통화 중인 걸로 나옵니다. 이 죄밍이 걸린 건데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통령들이 오면 거의 다 합니다. 대통령이 여기 있다고 누가 딱 알려주면 그쪽으로 미사일이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호는 그렇게 합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불편하다. 통신 제한 들어간다. 아니 문재인 때는 안 했나? 노무현 때는 안 했나? 뭐 그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뭐 자꾸 시비를 걸어대요. 그리고 이제 와서 문재인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했는데 바로 출범하는 날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해서 열심히 일했다. 일자리 위원회 만들어서 일자리 얼마나 만들었습니까? 정부 예산 가지고 하는 거는 드립다 했지. 기업들은 다 민간 경제는 죽여놓고. 근데 이제 와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비상경제 내각을 만들었다고 또 시비를 겁니다. 빨리 했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꼬투리를 잡죠. 윤 대통령이 나도 대통령 처음 하는 것이라서 잘 몰라서 그렇다. 뭐 그 말에 대해서는 대통령 2번 하면 독재자다. 뭐 그런 것들입니다. 계속 이렇게 시비들을 겁니다. 왜 이렇게 건다고 보십니까? 또 종천 의원은 또 합리적인 사람인데 이분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공익제보자 문제에 대해서 저 누구죠? 조성은인가? 그 사람도 공익제보자 해주고 그거는 이제 빨리빨리 해줬죠. 근데 반대로 김학의 씨 불법 축구금 사건을 처음 공개했던 부장검사가 공익제보자 되는 데는 이쪽에서 빨리빨리 안 했었죠. 네.
뭐 전현희 씨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대충 짐작이 됩니다. 근데 전현희 씨한테 누군가가 알아서 나가라, 염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누구가 그랬는지 밝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플럼복을 만들어서 새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임명할 수 있는 게 누군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그걸 뭐 정리하자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들도 그건 안 했어요. 문재인 정권도. 그리고 뼈있는 얘기를 꺼내요. 민주당의 박상혁 의원이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 문제다. 지금 윤석열식, 한동훈식, 몽골 기병식 수사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몽골 기병식 수사는 정신없이 몰아치는 수사다. 이렇게 조홍천 씨가 얘기했습니다. 처음 박 의원에 대해서는 창곤이라고 부르는 것 같더니만은 그게 언론에 보도되고 시끄러워지고 있는데 이거 왜 이러는지 뭐 이러면서 이제 툭툭툭 이제 속심이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키맨인 백운규 씨에 대해서 좀 밝히겠습니다.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우리 주간동화에서 검찰 수사 칼날 앞에선 전세계 1% 과학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하고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 후배 기사가 쓴 건데 전세계 1% 안에 들어가는 백운규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요거는 이 양반이 구속을 면하기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에서 제가 썼던 기사를 하나 툭 거론합니다. 예, 제가 쓴 기사가 있죠. 그러면 제가 쓴 기사도 일부 인용합니다. 제가 썼던 기사가 뭔가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2021년 7월 2일자에 나왔던 주간동화 건데 정치가 뭐길래 백운규 세계 1% 연구자에서 피고인으로 탈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는 독이 든 성배를 마신 것일까 이런 걸로 제가 썼던 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기사에서는 뭔가 하면은 그가 이제 HC 그러니까 이게 그가 쓴 논문이 많이 인용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글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가 이란 회사가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논문을 쭉 분석해서 해보니까 highly cited research, 많이 인용된 논문을 쓴 사람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1% 안에 들어간 정도로 많이 인용된 각 분야별로 그 중에 그런 사람이 백운규 교수다 해서 제가 기사를 썼었어요. 그걸 쓰고 나서 한양대학교는 자기네 학교 교수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이 인용되는 논문을 쓰는 교수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수들을 기리고 또 그런 교수들이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자기네 학교 그 공대 주차장에 HCR, Highly Cited Research, 많이 인용된 논문을 쓴 교수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서 놨는데 제가 그걸 사진을 찍어서 공개한 적이 있었죠. 주간동에 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지금 이런 유튜브에서도 제가 방송한 사실. HC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겁니다. 그걸 다시 한번 불러내서 HCR 백운규 씨가 수사선장에 이번에 오르니까 보도를 했던 겁니다. 이런 분들이 백운규 씨는요 매년 6월 달만 되면은 힘들 것 같아요. 왜? 작년 6월 제가 이 기사 쓴 그 직전에도 구속 적부심에 가서 빠져나왔어요. 불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재판은 계속 받고 있고 관련자들은 유죄가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또 1년이 지난 올해 6월 달에 또 구속 적부심을 받아서 불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불구속이 그렇게 즐겁지가 않아요. 왜? 이번에 영장 전담 판사가 불구속이라고 하면서도 범죄 소명 사실이 뭐 이렇게 툭 하면서 재판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판 받게 되면은 다시 유죄가 나올 수도 있죠. 유죄가 나오면 구속이 되죠. 실제로 옛날 환경부 장관은 불구속으로 기소됐지만 유죄가 나와서 한 사례가 있으니까 오히려 이게 더 안 좋을 수도 있죠. 백운규 씨는 간당간당합니다. 이 백운규만 건들면 누가 바르르 떠느냐? 민주당 아까 조홍천 의원도 그랬고 민주당이 바르르 떱니다. 지금 민주당을 바로잡자 비상대책위원회 만들어서 우상호 씨가 위원장이 됐는데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는 이 백운규 씨에 대한 수사죠.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의 시작이다.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대응기구를 만들어 대응하겠다. 이재명까지 끼어듭니다.
정치보복 사법사인 기도 중단하라. 이렇게 바르르 떱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이 백운규 씨를 기소하려고 뭐 한 게 이제 일단 구속하려고 하는 게 실패는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그 영장 전담 판사가 쭉 낸 의견을 보게 되면 뭐 굳이 구속을 안 해도 된다. 이미 다른 건으로 불구속 기소가 돼서 재판받고 있으니까 도주 인멸, 증거 인멸할 것도 없고 워낙 수사가 많이 돼서 뭐 증거 인멸 가능성은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 범죄 행위에 대한 거는 충분히 조사가 돼 있고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박상혁이라고 하는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박상혁 씨. 백운규 씨는 한양대학교를 나와서 한양대학교 교수가 된 겁니다. 요즘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자기 학교를 나오신, 학부를 나오신 분들을 대개 교수로 채용하죠. 옛날엔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들을 교수로 많이 썼는데 이제 웬만한 대학들은 자기 학부를 나온 사람을 교수로 많이 합니다. 그런 분들을 나중에 총장으로 키우기도 하죠. 그 백운규 교수는 그렇게 하다가 문정부가 출범하면서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갔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임종석 한양대학교 학생회장 출신이고 청년학전 축전 때 임수정 씨를 북한에 보냈던 바로 그 사람. 근데 그 임종석 씨하고 백운규 씨하고 둘이 같은 공대고 과도 같은가 비슷한가 뭐 그럴 겁니다. 몇 년 차이 안 납니다. 그럼 중간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인 박상혁으로 보는 겁니다. 박상혁 73년생. 그럼 나이가 얼마인가요? 한 50 다 됐네요. 49. 이 양반도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 지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계열에서 계속 정치를 시작했고요. 비서관 등을 하다가 전남대학교에서 법학전문대학교 나와서 변호사 시험 제1회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뭐 옛날 그 28사단 윤리병 사건 있을 때 그 유가족 측 대리인으로 뭐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청와대에 들어가서 행정관을 했죠. 이 박상혁 씨가 임종석인지 문재인인지 어쨌든 그 청와대 세력하고 백운규 당시 한양대 교수를 연결시킨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백운규 씨는 사실은 이 양반은 에너지 전문가가 아니에요. 소재 전문가인데 근데 에너지 문제를 다뤘어요. 소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원자력 아닌 다른 걸로 뭐 에너지 하는 걸 대체 에너지 이런 분야를 다뤄서 갔는데 원자력을 너무 쉽게 죽였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원자력이 꼭 필요하고 또 국가 방위를 위해서도 원자력이 필요한데 그럼 왜 이렇게 갔느냐? 왜 이 양반이 이렇게 탈핵 정책을 바로바로 추진했느냐? 대통령이 의지가 강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월성 1호기 그 계속 운전되는 거 세울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 때문에 빨라졌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탈핵 비판,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도 문재인 때문인데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시기에 가서 탈핵 정책을 본인이 선언했지 않습니까? 자기 정책의 첫 번째로 추진한 한 건데 이거를 누가 맡아서 할 것이냐? 청와대에서는 할 수 없는데 백운규 씨를 장관하는 사람 딱 시켰고 그게 한양대 커넥션으로 해서 된 걸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백운규 씨가 축축 밀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게 무리한 거였기 때문에 딱 조금 반발이 있어서 공청회를 했는데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6대4로 쳤어요. 그러면 멈춰야 되는데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월성 1호기 수치 조작까지 하고 이렇게 되고 나서 지금 와서 우크라이나 전쟁 터져서 원자력은 더 필요해지고 북한 핵은 위협적이 되고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또 그리고 탈핵 정책 한 것 자체가 법적 근거도 없이 한 게 드러나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이렇게 들어가면 수사를 따라 들어가면 일단은 백운규 씨가 장관으로서 우리 발전회사 한수원, 동서 뭐 발전, 남부 발전 그런 사람들을 그만두게 한 거 왜 그러느냐, 블랙리스트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부분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위의 지시였다. 누구 지시냐? 중간에 연락한 사람이 박상혁 의원이냐, 임종석이냐, 딱 그럼 최고는 누구냐 이렇게 나오면 문재인까지 가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민주당이 파르르 떠는 겁니다.
이 저기 대장동 게이트 이걸 따라 들어가면 결국 이재명이고 탄핵은 들어가면 이거고 또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들어가면 또 문재인이 나고. 근데 하도 이 사람들이 지난 정부 때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지금 이 원자력 관련해서 자기네들은 푸른 세상을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푸른 세상 그린 뭐 한 게 이게 폐단 덩어리예요. 태양광 한다고 하면서 멀쩡한 산지 다 망쳐놨지. 막 이렇게 뭐 저 풍력 한다고 신안 앞바다에다가 뭐 한다고 그것도 이제 대형 사기가 될 게 확실하죠. 그럼 뭐야? 녹색으로 만든 폐단, 녹패가 너무 많죠. 지금 대한민국이 해야 될 게 이 녹색으로 위장한 녹패청산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적폐청산하다 그랬는데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녹패청산입니다. 녹패청산을 들어가게 되면은 문재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박상혁 의원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은 학생운동을 했는데 전대회 후신인 한국대학총연합회에서 NL계 주사파 계열 쪽으로 활동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양반이 한국철도공사법을 바꿔서 남북한 철도를 잇는 거, 그래서 만주를 거쳐서 뭐 시베리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잇는 그런 걸 하자. 참 남만한 생각이죠. 핵을 저렇게 꽝꽝 만들고 있는 북한은 고려하지 않고 요래하지 않고 좋은 것만 기대해요. 그리고 또 뭔가 하면요. 한국공항공사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등을 개정해서 남북한이 공항을 공동 개발하고 운영하자. 그러니까 인천공항을 북한 놈이 와서 같이 개발하고 운영하자. 뭐 말로는 또 우리가 순환비행장도 같이 하자. 뭐 그런 거겠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개정을 하려고 한 특이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렇게 북한의 핵 미사일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조건부 연기 촉구 공동성명서의 작성에 참여했었고 6.15 공동선언 기념일 촉구 결의안 발의도 했었고 뭐 등등. 임종석 씨는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박상혁 의원이 그때는 청와대 행정관이지. 자, 이런 사람입니다. 이제 박상혁 씨를 검찰에서 소환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니까 민주당이 또 벌끈이에요. 이제 좀 감이 잡히십니까?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김건희 문제를 계속 꺼내는 거예요. 저는 김건희 씨가 갖고 있는 독특한 매력을 좀 봤었어요. 저 양반이 대통령 선거 때 마지막 한 일주일 앞두고 나왔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0.73%가 아니라 1.73%포인트 이겼을 거라고 봅니다. 상당히 좀 어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윤 대통령이 무슨 생각이 있는지 부인하고 영화도 보고 뭐 어디도 가면서 자꾸 부인을 노출시킨 다음에 이런 정치적 행동을 하게 하니까 화제가 되죠. 봉화마을도 가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시비 걸고 들어가면서 하는데 왜 이러느냐? 지금 검찰이 대공교 수사를 들어가고 박상영을 콜하니까.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또 이제 김학의 불법 출금에 관련된 누굽니까? 경희대학교 출신의 서울고검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양반도 지금 징계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그때 있었던 이 녹패 적패들을 쭉 수사 들어가면 다 문재인으로 가거든요. 그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구도입니다. 박상혁이란 사람 상당히 주목해 보시고요. 그 뒤에 임종석이 있는지, 임종석 없이 바로 문재인이 연결되는지 그걸 보시면 이 한양대 인맥이 탈핵 정책을 통해서 북한에 어떤 신호를 보냈는지 그것까지도 밝혀질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대공구 겨누면 김건희 쏜다. 거의 뭐 무조건 반사처럼 튀어나오는 민주당의 행태를 설명드렸고 청와대의 대북 한양대 커넥션 밝혀질까? 네, 이게 요점입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